여성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웨덴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한나입니다. 학과도 건축학과를 나왔고 건축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세계를 여행하며 전통 양식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몇 년 전 겨울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항상 새로운 건축 양식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사진기를 챙겨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4년 전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눈이라면 지겹게 봐온 스웨덴 사람인 제가 봐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여행을 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중인데도 도로가 전혀 미끄럽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도로 밑에 열선이 깔려 있다고 하더군요. 북유럽 출신인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게다가 빠른 대처로 눈이 많이 쌓이기 전에 눈을 치워서 도로는 금세 깨끗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은 조금 지쳐서 호텔에서 쉬었는데 다음날 아침 서촌이라는 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통 한옥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라고 해서요. 눈 내리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한옥의 구조를 살펴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한옥의 구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건축가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침 이 카페의 리모델링을 담당했던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옥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전통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의 생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기 천장을 보세요. 이 천장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죠. 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옥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특히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과 처마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며 이런 겨울 풍경을 담아내는 한옥의 미학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는데 하루 만에 저의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걸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 도시에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옥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저와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제 휴가 기간 동안 그는 서울의 여러 한옥 프로젝트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한옥은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골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더했어요. 한나 씨가 평소 관심 있어 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의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민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한옥을 둘러볼 때마다 그의 전문성과 한옥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건축에 대한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어느새 저는 한옥보다 그에게 더 관심이 가고 있었습니다. 2주간의 짧은 휴가가 끝나고 스웨덴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매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저는 스웨덴의 건축 프로젝트를, 그는
한국의 한옥 재생 프로젝트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키워나갔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있었지만 이 사람이 제 운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민준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 씨가 휴가를 내고 스웨덴을 방문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민준 씨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무 놀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딸이 만난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에서 온 남자랑 만난다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한나, 너는 유럽의 수많은 훌륭한 남자들을 만날 수 있잖아. 하필 그렇게 멀리 있는. 부모님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어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편견이 깊으셨죠. IT 강국이라는 말도 믿지 않으셨고, 인터넷에서 본 K-팝이나 한류는 그저 과대 포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전쟁의 상처도 채 아물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거니? 거기는 북한이랑 전쟁 중인 거 알지? 저는 부모님의 행동에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끝까지 예의 바르고 진중한 태도를 잃지 않았어요.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건축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요리에 대해서도 한국 음식 문화를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나를 정말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반대는 여전했어요. 특히 제가 한국으로 가서 살겠다는 말에는 더욱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한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우리 딸이야.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후회하게 될까봐 두렵구나.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와 더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자신의 방식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열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민준 씨가 스웨덴을 다시 방문한 것은 긴 겨울이 시작되던 11월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머, 민준? 이렇게 추운데 또 왔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한국에서 공수해온 홍삼을 건네는 민준 씨의 모습에 살짝 마음이 흔들리시는 게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은퇴 후 교외의 작은 집에서 사시는데 난방비를 아끼려고 실내 온도를 많이 낮게 유지하고 계셨어요. 스웨덴의 겨울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부모님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지내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상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스웨덴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제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도를 설치해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은 처음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어.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고 태블릿으로 온돌의 원리와 장점을 설명하고 바닥 난방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어요. 건축가로서의 전문성이 빛나는 순간이었죠. 제가 직접 시공하고 모든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언제든 원상복구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허락하셨어요. 민준 씨는 바로 한국에서 필요한 자재를 공수해왔고 직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온도를 설치하는 모습에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 젊은이, 생각보다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작업이 끝나고 처음으로 온도를 가동했을 때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이게 뭐니?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추위를 이겨왔어요.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죠. 민준 씨의 설명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이후 부모님 댁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아도 되었고 난방비도 이전보다 훨씬 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바닥 난방, 정말 대단한 걸 개발했구나. 한국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나라인가 보네. 아버지의 말씀에 민준 씨는 환하게 웃었답니다. 비록 결혼을 완전히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그때부터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죠. 민준 씨는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온도를 설치한 후 첫 겨울 부모님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야, 이번 겨울은 정말 따뜻하구나. 처음으로 실내에서 양말을 벗고 다닐 수 있어. 어머니는 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두꺼운 양말을 신으셨는데 이제는 맨발로 바닥을 걸으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월별 난방비를 비교해 봤더니 작년보다 30% 정도 덜 나왔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평소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시는 아버지께서 직접 계산해 보신 결과였죠. 민준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화상통화로 온돌 상태를 체크했어요. 덕분에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건축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한국의 문화와 역사로 대화가 이어졌고 부모님의 관심도 조금씩 커져갔어요. 여보, 우리도 한번 한국이란 나라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이렇게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해줬는데 그 아이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 번쯤은 가봐야. 그래도 난 아직 걱정이야. 한나가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을지. 아버지는 여전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 현대자동차를 새로 구매하셨거든요. 놀랍게도 이 차가 한국 차라더군. 승차감도 좋고 최신 기술이 다 들어있어. 한국이 이제 독일 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더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100% 찬성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슬며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도 곧 한국에 가보기로 했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사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제는 알고 싶구나. 그날 저녁 민준 씨와 통화하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따뜻한 온돌처럼 그의 진심 어린 정성이 차갑게 얼어있던 부모님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해 봄,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신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지만 결혼식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민준 씨가 서촌의 한 한옥을 보여줬습니다. 한나, 이 집 어때? 100년이 넘은 한옥인데 사실은 두 채의 한옥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구조야. 처음 본 순간 저는 이 집에 반해버렸어요.
비록 지금은 낡고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이 한옥이 가진 가능성이 무한해 보였거든요. 여기 봐요. 이 부분에 천창을 내면 자연광이 집 안 깊숙이 들어올 거예요. 스웨덴 건축에서 자주 쓰는 방식인데 한옥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 이게 무슨 소리죠? 어느 날 밤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기둥이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흰개미 피해도 심각했고 비가 새는 곳도 여기저기 있었죠. 한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 이 한옥의 좋은 점은 살리면서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민준 씨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건축가 부부의 시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 때문에 큰 공사 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이웃들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천장이었습니다. 한나, 봄에는 여기로 살구꽃이 보일 거야.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정말 민준 씨의 말처럼 천장을 통해 보이는 하늘은 매일매일 다른 그림이 되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스웨덴의 채광 기술과 한옥의 전통미가 만나 특별한 공간이 탄생하였습니다. 한옥의 전통적인 요소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편의시설도 갖췄어요. 온돌과 바닥 난방을 결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했고, 주방은 넓게 설계해서 서양식 요리도 편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이 아닌 오래된 한옥을 고쳐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저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조화롭게 담아낸 이 공간에서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결혼식 후 그해 겨울에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시기로 했어요. 내키지 않는 마음이 역력했지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공항이야? 스톡홀름 공항보다 더 크잖아. 인천공항에 도착하시자마자 부모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는 안내 로봇을 보시고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최첨단 기술에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에서도 부모님의 놀라움은 계속되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쌓인 눈이 자동으로 녹는 것을 보시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도로 밑에 정말 열선이 깔려 있다고? 이런 기술이 있다니. 네, 아버지.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정말 놀랐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서촌에 저희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한옥을 보시고 한숨을 쉬셨어요. 한나, 내가 이런 오래된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전통, 한옥 구조와 현대적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을 보시고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어머나, 이게 밖에서 봤던 그 집이야? 마치 우리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같은데. 맞아요. 어머니 민준 씨가 스웨덴 건축의 장점도 많이 반영했거든요. 특히 부모님은 온돌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나야, 이 바닥 난방. 우리 집에 해준 것보다 더 따뜻하구나. 여기서는 추운 줄도 모르겠어. 다음 날 민준 씨가 계획한 서울 투어를 시작했어요. 깔끔한 지하철, 곳곳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 24시간 편의점까지 한국의 모든 것에 부모님은 모든 것이 신기하셨습니다. 특히 저녁에 먹은 삼계탕에 완전히 마음이 녹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는 음식은 처음이야. 우리 겨울에 이거 먹으면 좋겠다.
일주일간의 방문 동안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떠나시는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한나,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이곳을 판단했네.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비행기를 타시기 전 아버지는 민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했고 언제라도 집처럼 스웨덴에 방문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제 선택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게 된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의 한국 방문이 길어지면서 하나둘 편견이 깨지는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나야, 오늘은 이 동네 구경 좀 더 하면 안 될까? 어머니가 서촌골목을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낡아 보인다며 인상을 찌푸리셨던 골목길인데, 이제는 매일 산책을 나가고 싶어 하셨죠. 저기 빵집에서 매일 아침갓 구운 빵 냄새가 나고, 저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마당을 쓰시는데, 이런 게 우리 스웨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겨움이구나. 특히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크게 감동하셨어요. 어느 날은 옆집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들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시던 어머니가 맛을 보시더니 놀라워하셨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발효 음식이구나. 몸에 굉장히 좋다던데. 그 후로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옥의 과학적인 설계에 완전히 매료되셨답니다. 이 처마의 각도를 봐. 여름에는 강한 햇살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햇빛을 집 안 깊숙이 들여보내는구나. 현대 건축에서 말하는 패시브 하우스의 원리가 여기 다 있잖아. 특히 한국의 목조 건축 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나무를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서 못 하나 없이 짜맞추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야.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한옥의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부모님이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셨어요. 여보, 이런 게 진정한 힐링 아닐까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한옥에 살고 싶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시장에 가면 어머니는 식재료의 신선함에 감탄하셨어요.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도 부모님의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한몫했죠. 재래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전통 찻집에서 무선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네. 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아. 특히 아버지는 서울 곳곳의 공원과 산책로를 보시고 놀라셨어요.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다니. 북악산 산책로는 정말 훌륭한 도시 설계야.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깨지는 순간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서촌 한옥에서의 생활이 자리 잡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스웨덴 문화가 어우러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12월이 되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민준 씨, 우리 한옥에서 스웨덴식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어볼까요? 마당에는 전통적인 스웨덴 크리스마스 장식을 걸고 안방 한쪽에는 작은 전나무를 놓았어요. 제가 루시아 축제의 전통 과자를 만들고 있을 때 민준 씨는 한옥의 기둥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곡선미와 북유럽 크리스마스 장식이 만나니 색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이웃들을 초대해 연 크리스마스 파티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답니다. 스웨덴식 따뜻한 와인과 한국의 수정과가 함께 있는 테이블, 사프란번과 약과가 나란히 놓인 다과상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설날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시도를 했어요. 민준 씨의 제안으로 한복 저고리에 스웨덴 전통 무늬를 수놓아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봤거든요.
주방은 저희 부부의 문화적 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한쪽에는 김치와 장류가 담긴 항아리가, 다른 한쪽에는 스웨덴 크래커와 잼이 있죠. 옥상 정원은 또 다른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스웨덴의 여름 축제 미드솜마르를 위한 꽃들과 한국의 전통 화초가 어우러져 자라고 있죠. 봄에는 진달래와 튤립이, 여름에는 백일홍과 라벤더가 함께 피어나요. 특히 기쁜 일은 부모님들께서 이제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하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우리 손주가 생기면 할머니가 한국어로 동화책도 읽어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 오히려 이런 다양성이 저희 부부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서촌의 봄날, 우리 한옥의 천장으로 살구꽃 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런 풍경이 제 일상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다음 날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셨어요. 우리 손주는 할머니가 직접 보살펴야지. 이번엔 3달 동안 있다 갈 거야. 어머니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하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아버지는 아기방 도면을 그리시느라 바쁘시고요. 한옥 구조를 살리면서 북유럽 스타일의 아기방을 만들어 보자꾸나. 채광도 좋고 습도도 적당해서 아기 키우기 딱 좋을 것 같아. 민준 씨의 부모님은 매일 오셔서 이것저것 살펴보시네요. 우리 며느리 입덧할 때 먹고 싶은 스웨덴 음식 있으면 말해, 내가 배워서 해줄게. 시어머니의 사랑이 매일 깊어지는 걸 느낍니다. 특히 기쁜 소식은 옆집 할머니께서 손수 돌보시는 텃밭의 채소들로 이유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한옥은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창 밖으로 흩날리는 살구꽃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 이곳은 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는 것을요. 서촌의 좁은 골목길, 한옥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이웃들과 나누는 온정,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곧 이 공간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견뎌온 이 한옥처럼 우리의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도 오래오래 이어질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기던 스웨덴 부모님이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의 모습, 그리고 정과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스웨덴 가족의 마음을 열게 했지요. 특히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전통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모습은 한국의 발전 과정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지 않고 새 것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한국만의 특별한 능력이 이 이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닌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돌과 같은 전통 기술부터 최첨단 IT 기술까지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배우고 있지요. 한국인의 창의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요. 한나 씨의 가족처럼 한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